가보시죠. 6% 완성률이라고? 그러니까 꿈은 반대야. 그러면은 비도 안 오면 에시란이 이기나?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샬케 대 라이프치. 재계 이후에 이제 첫 경기 했어요. 이제 첫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첫 경기, 심지어 그리고 첫 경기가 원래 기복이 제일 심해요. 첫 실전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두 팀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둘 다 인상적인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샬케 역시도 프랑크푸르트와 나름대로 좀 대등하게 싸웠었고, 전방에서 이제 일본 놈 코즈키 소이치로인가? 요 놈이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양질의 찬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에 득점이 실패하긴 했어요. 어찌 그리 많이 날릴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날리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직전 경기 샬케의 경기력만 딱 고려를 한다면은 살짝 라이프치가 좀 빡세 보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빡세 보이는 경기이기도 해요. 라이프치도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나는 근데 라이프치가 잘한 것도 있는데 미넨이 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넨이 제 경기력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1대1 라이프치의 생각 외로 좀 선전을 많이 보여줬던 경기인데, 어쨌든 부상자 쪽에는 샬케 같은 경우 반덴베르나 뭐 공격 쪽에 폴터나 뭐 헤케렌 백업 쪽 키퍼, 그리고 뭐 드락슬러, 뭐 크랄, 오웨잔, 뭐 잘라자르 이런 수비 쪽 자원들 불투명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직전 경기까지는 출전이 불가 느낌이었는데 뭐 복귀 정도 느낌? 뭐 벤치에 앉거나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수비나 전방이나 키퍼 정도가 좀 빠져 있고, 라이프치히는 이제 굴라시 키퍼랑 웅쿤쿠가 빠져 있죠.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샬케가 그래도 골이라도 넣어줬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밀기만 하고 못 넣는 팀들이 요즘 많아. 요즘 축구를 보면은 그냥 왼종일 90분 내내 밀다가 막 한 골도 못 받거나 한 골 박아서 막 무뜨거나 그런 경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샬케가 뭐 득점에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전 경기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특히나 홈이잖아요. 갈 길도 바쁘고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뭐 승리가 필요하고 라이프치히한테 무실점으로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이런 점 봤을 때 제가 볼 때 샬케도 한 골 정도는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한 골 정도는 우리가 직전 경기에 대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 홈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어제 토트넘 언어바 배당하고 똑같습니다만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다득점으로 갈 만하다 생각을 하고, 승패로 접근했을 때는 뭐 신뢰는 없어요. 라이프치히 원정 라이프치히에다가 또 샬케 직전 경기 좀 인상적이었던 경기력, 혹은 뭐 샬케 쪽에 뭐 샬케 프렌의 접근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보면 라이프치히 승. 그래도 믿을만한 놈은 믿어주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라이프치히 승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에른 뮌헨 대 켈른. 얘네는 이제 루카스 헤르난데스 최근에 뭐 열심히 휴양지 다니던데, 노이어 뭐 마즈라위까지. 켈른은 수비 쪽에 킬리안, 그리고 세바스티안, 뭐 이번 시즌 거의 못 뛰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림요르도 못 뛰고 있고, 우트나 뭐 페데르센, 뭐 티닐만 같은 백업 자원들, 디에츠 공격 쪽 백업 뭐 이 정도 빠져 있는데, 킬리안 정도가 좀 많이 아쉬운 켈른이죠. 수비 쪽에 어쨌든 핵심이 빠져 있고, 미넨도 뭐 여러 자원들이 많은 우여 해가지고 빠져 있는데, 이게 근데 왜 언어바가 1.59배죠? 3.5인데? 지난 경기 킬렌이 야구 한 번 해서 그런가? 7대1로 한번 이겨서 이렇게 준 건가? 이게 근데 1.59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바이에른 일단 뭐 언어바를 오바를 내려면 켈렌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이 잘해야 오바가 뜨는 거잖아?
쾰른이 무슨 3골 박을 것도 아니고 미넨한테? 미넨이 결국 3골 4골을 박을 수 있냐가 중요한 게임 같은데, 어쨌든 직전 경기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 내용은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미넨이 거의 열이면 9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1득점에 머무는 경기는 찬스를 못 만드는 경기가 아니라 골을 놓치는 경기예요. 꼴찌 골대 이러면 이제 한 골이거든요, 미넨이. 그런 경기가 아니고서 최소 2~3골인데 직전 경기는 찬스 자체가 없었어. 찬스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거의 졸전이어서 졸전. 경기력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전방에서의 움직임이나 뭐 미드필더의 짜임새, 뭐 나불이라든가 또 누구야 그 새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그 어린 신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자원들의 활약이 생각보다는 좀 미비했었거든요. 미비했었다라는 점. 특히나 쾰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갈취한 다음에 역습을 통해서 뭐 공격 전개를 유효하게 하는 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기 브레멘이 좀 무지막지하게 공격적으로 올라왔었고, 뺏기면 한 골, 무시할라 감사합니다. 뺏기면 한 골, 뺏기면 한 골 하면서 7골까지 내줬거든요. 켈른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 운이 좀 운이 따랐다기보다는 집중력이 좋았어요. 찬스에서 좀 브레멘이 또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켈른 같은 경우 집중력이 좋았죠. 뭐 가둬놓고 패기보다는 상대가 가로챘을 때 빠르게 들어가는 역습, 공격진들의 컨디션 자체가 괜찮아 보였고,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도 솔직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바이에른 뮌헨 직전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고, 킬린의 빠른 역습이 생각보다 날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 높여가지고 공격할 때 킬린이 뒤를 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뭐 티게스나 이런 애들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어요, 킬린 쪽에. 근데 어쨌든 이게 첫 경기를 하고서 보는 거라서, 미넨이 직전 경기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이 아니어가지고 좀 부진했을지언정 오늘 또 대학살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미넨 마인이나 뭐 오바를 찍으실 분들 뭐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둘이 붙으면 항상 그랬거든요. 학살 아니면 똥줄. 이기면 3골차 이상, 좀 어렵게 가면 무가 뜨거나 아니면 뭐 한 골차, 그런 경기들이 좀 두 팀 간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좀 많았었는데, 저는 직전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미넨이 생각보다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일반승은 그래도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킬린 2.5 프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펜하임 대 슈투트가르트. 일단은 호펜하임 쪽 5장 캬박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오늘 여기 주전 미드필더 퓨레멜 빠지고, 뭐 보그트나 미드필더 쪽에 가이거, 아포구마 불투명인데, 슈투트 이제 자가두, 돌문그놈, 보르나 소사 불투명. 소사가 확실히 아쉽고 지금 뛸지 안 뛸지, 근데 출전이 가능한 사이즈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호펜하임은 일단 뭐 주전들 이렇게 좀 주전 4명이 걸려있어. 4명이. 특히나 호펜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뭐 여러 좋은 자원들이 워낙 많이 나갔죠. 뭐 라움이라든가 뭐 그릴리치라든가 나간 상황에서 뭐 프레멜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거의 다 이제 뭐 완전 젊은 놈들밖에 없어요. 뭐 2000 막 지난 경기 2005년생인가 2004년생 그 놈이 이제 선발 출전했고, 키우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드필더 쪽이 호펜이 믿을 만한 점이 전혀 없어. 전방에 믿을 거는 이제 바움가트린 거나 뭐 베브 크라마레치 이런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선에서의 지원 자체가 많이 좀 아쉽습니다. 뛰는 걸 봤는데도 폼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수비 쪽도 어쨌든 캬박이 빠져있고 보그트가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호펜이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두 팀의 직전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슈투트가르트도 어쨌든 공격 쪽에서 물론 칼라이지치의 이탈이 있죠. 울보로 떠나긴 했습니다만, 또 은분파가 최근에 어쨌든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슈투트가르트 프렘 보고요. 언어바는 그 다득점 한 2대1 승 봅니다. 슈투트 2대1 승 혹은 2대2 무,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넘어가고요. 네 번째 헤르타 베를린대 볼프스부르크 넘어와서 일단은 헤르타 공격 쪽에 에주케 빠져있고 요베티치랑 또 그 아웃국에서 데려온 니더레우너 불투명 공격 쪽에 싹 다 공격 쪽의 자원들. 볼프스는 이번 경기 너무 아쉬운 게 오타비오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왼쪽 사이드백. 볼프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스쿼드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공격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미드필더나 수비 쪽 자원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부상이 엄청 커. 볼프스한테는 이게 출전 정지로 빠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누수예요. 보통 대체자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 뭐 한 자리만 없어도 한 명만 부상이어도 좀 비상 느낌이에요. 대신 공격수들은 막 은매차도 없고 막 브레칼로도 이렇게 빠져 있고 해도 뛸 선수들이 넘쳐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전 경기 볼프스의 공격 자원들 뭐 빔이라든가 비머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고루고루 점수차가 워낙 많이 벌어졌었죠. 프라이를 그냥 뭐 대가리를 그냥 후라이팬으로 내려쳤으니까 박살이 났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선수들을 다 가동을 했었는데 컨디션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 보였어요. 특히 비머의 컨디션, 빔도 이제 2골이나 뽑아냈었고 불안한 점이 이제 오타비오가 출전 정도로 빠지면서 수비 쪽에 어쨌든 누수 왼쪽 사이드백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한 명 정도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 명 정도에 메꿀 수 있겠지. 뭐 뛸 선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들. 헤르타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전방 쪽에서의 선수들이 불투명 내지 빠져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헤르타가 너무 안 좋긴 해요. 이게 볼프스가 일단 배당이 높은 이유는 일정이 일단은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요. 로테이션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불가피한 부분. 그러면 홈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홈발이 그래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와 헤르타 베를린 경기 뛰는 거 보면은 솔직히 좀 답이 없는 수준이고 이거 만약에 어쨌든 볼프스가 전방 쪽에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한들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컨디션이 다 괜찮아 보였어요. 반면에 헤르타는 그 반대였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배당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해외 쪽에서는 볼프스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뭐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빡센 느낌은 있는데 또 찍어볼 만한 배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볼프스 승을 보고요. 잡는 선에서는 그래도 다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매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 정도에 건드려 볼 만하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오늘 꿈을 꿨던 라치오 대 AC 밀란. 라치오 대 AC 밀란인데 일단 임모빌레 밀란은 매냥 플로렌지 테오 크루니치 불투명. 일단 제 꿈에선 라치오 프렌이었거든요. 야 씨발 이거 라치오 프렌 강승이다 하고서 제가 자면서 깼어요. 자면서 깼는데 경기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 라치오 보시는 대로 임씨가 빠져있고 밀란에 이제 테오 빠져있죠. 테오에다 이제 매냥 뭐 플로렌즈 정도. 밀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력적으로 뭐 테오가 빠진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결장자들이 그래도 많이 돌아온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밀란이 최근에 수비가 일단 많이 흔들립니다. 토모리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이고 파트너도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수비 라인에 대한 교체도 지금 밀란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레츠전에도 2골 쳐먹고 로마전에도 막판에 2골 쳐먹고 살레르니전에도 경기 내용은 학살했는데 결국 한 골 줬고 라치오도 분명히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임모빌레 결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밀코사 같은 애들의 컨디션이 아직 100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지난 경기도 사솔로와의 약간 졸전의 냄새가 나는 경기 내용이었고 엠포리전의 전반에는 되게 잘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2골 내주고 레츠전에도 전반에 이제 좀 아다리 맞으면서 선제골로 앞서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역전 내주고 뭐 둘 다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닌데 그럼 반대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가지고 정상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라치오가 홈이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라치오가 홈이기 때문에 특히 밀란이 어쨌든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지금 현찮고 뭐 일단 수비가 불안하다는 부분에서 밀란 같은 경우도 라치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실점할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 자체는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란의 수비가 결국 불안한 게 어쨌든 홈은 라치오고 실점에 대한 부분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라치오가 최소 한 골 정도는 그래도 뽑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고, 물론 임모빌레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밀란이 라치오 상대로 몇 골을 뽑아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프란 쪽에 접근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밀란을 볼 거면은 저는 이렇게 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거 고민을 했어요. 프란을 볼까 무승부 엠모를 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 무승부 라치오 프란 무승부 확률이 좀 있다 보고요. 고민을 했는데 또 홈인 부분을 좀 믿어가지고 저는 요렇게 라치오 프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이 마연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잡는다면 2대1 2대1 혹은 1대0 그 햄무 사이드의 경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라치오 프란 뭐 가고요. 마지막 컵 대회고요. 1차전입니다. 이거 홈앤드 어웨이 방식이에요. 일단은 사우스햄튼 핵심 수비수인 벨라코차 빠져있고, 뉴캐슬은 뭐 부상자가 있긴 한데 풀입니다. 사실 그냥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핵심 수비 한 명 빠진 사우스햄이랑 이제 뉴캐슬인데, 그러니까 뉴캐슬에 대한 접근은 항상 뭐 요정도 사이즈의 팀, 뭐 중위권이랑 붙든 뭐 중하위권이랑 붙든 그냥 똑같아요. 승을 찍을 거냐 언더를 찍을 거냐 두 개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원정 다득점 있었나? 잘 모르겠네.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다득점이 있는 거면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뉴캐슬이 올라가는 매치거든요. 4강이에요. 4강 3구. 뭐 어찌됐든 뉴캐슬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하진 보진 않았는데, 뭐 둘 중에 고를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둘 중에 고를 경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쨌든 두 팀 다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뉴캐슬이 훨씬 유리해요. 사우스햄튼은 이제 3일 후에 FA컵이 또 있어요. 4일 후에 블랙풀이랑. 물론 FA컵은 아직 좀 많이 멀긴, 이제 16강인가? 32강인가? 16강인가? 아무튼 좀 멀긴 했는데 어쨌든 매치가 또 잡혀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상당히 그래도, 물론 직전 경기 이제 크펠이랑 3일 전에 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사우스햄튼 마찬가지고, 이 경기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리턴 매치 뉴캐슬 홈에서 만나는 부분인데, 경기 내용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뉴캐슬은 웬만한 팀이랑 만나도 주도권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사실 공격할 만한 찬스가 없을 거예요. 사실 원래 사우스햄튼의 색깔이 뭐 감독 바뀌고 그랬듯이 그냥 워드프라우스 고새끼 킥 한 방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프리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너라든가 세트피스 혹은 이제 뭐 중거리라든가 그런 거 말고는 사실상 지금의 뉴캐슬을 상대로 기회를 잡기는 어려워 보이고, 뉴캐슬이 결국에 이제 전방 쪽에서 어느 정도의 찬스를 잘 살려주느냐, 기회도 잘 만들어 수비도 잘하고 경기도 지배도 잘하고 기회도 잘 만들고, 근데 골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 뭐 알미론 이번 시즌 뭐 초반기에는 득점에서 좀 이끌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득점에 대한 폼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막시맹은 뭐 항상 그래왔고, 우드는 나갔고, 또 칼럼 윌슨이나 그 이삭 같은 경우도 득점력이 엄청나게 좋은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득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컵 대회고요. 어쨌든 간에 컵 대회라는 부분에서 뉴캐슬이 이거 우승 노리고 있거든요. 우승 노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잡아줄 수 있겠다 라는 느낌. 제 생각에는 풀 라인업 나올 것 같아요. 풀 라인업 그냥 싹 다 주전, 한 명도 로테이션 없이 싹 다 풀, 아예 풀. 사우스햄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캐슬은 아예 싹 풀일 것 같고, 왜냐면 경기 일정이 그래요. 3일 전에 경기를 했다고는 하나 오늘 경기 너무 중요한 경기죠. 4강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경기고 다음 경기 일주일 있다 있어. 풀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우샘튼은 뭐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로테이션이 그 정도. 저는 승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승 2대1 승도 좀 보여가지고 굳이 따지면 승 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어서